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애플 주식을 3천억 원어치가량 순매수하고 나섰습니다. 올 9월 AI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물량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고점 논란에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조정을 겪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진을 겪었던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어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뷰티 제품 개발 전문 기업인 VT가 리들샷 제조사 인수를 통해 화장품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22일 VT는 리들샷을 생산하고 있는 ENC 지분 50.27%를 취득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의 주요 목적은 리들샷 관련 제품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라인 구축과 보안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오는 23일 임원들을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소집합니다. 이는 지난주 열린 롯데그룹의 2023 상반기 가치창출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전략 공유회의입니다. 통상 롯데백화점은 반기에 한 번씩 임원들을 모아 전략 공유회의를 진행합니다. 올 하반기 미팅을 VCM 직후로 잡은 것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강조한 위기관리 기조에 맞춰 롯데백화점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코카콜라, 아마존 등의 대형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표되는 실적들을 주목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월요일장 내리는 비처럼 계좌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른 것도 있죠. 테마주들은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화장품 관련주가 강했고요. 테마주 쪽에서 그쪽이 강할 걸 예상을 했지만 아쉬운 거는 다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IT와 전기차, 2차 전지 그 외에 수많은 테마들이 떨어져서 그럴 텐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잠시 후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은 오늘 흔들리기는 흔들렸지만 저는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공개 방송을 했는데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때 한번 잠깐 흔들릴 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온다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을 겁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그 정도의 피로감이면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나라는 K 증시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시장 기침하면 아니죠. 기침도 안 해도 돼요. 하품하면 우리나라 시장 기침하고 코로나 걸리죠. 그러니까 그랬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흔들릴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박살나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피로감으로 잠깐 미국 시장 조정받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에 지금 말이 좀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흐름이고, 그리고 중요했던 건 이제 수, 목, 금이었는데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장이 나쁘다라고 판단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겠다, 그러니까 와야 된다라고 지난주 혹은 지난주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당연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지금 좀 전에 했었던 얘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지난주 여기에요, 여기. 목요일 하면 지지난주 목요일 날이네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날 음봉 나올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수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예요. 이때 이제 제가 요걸 보면서 당연히 이 정도면은 조정받아도 괜찮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던 미국 시장이었는데 잘 버텼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특히 목요일 날에 좀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는 미국 시장도 이때 이제 빠졌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IRA 인플레이션 간출법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보조금이 끊기거나 뭐 기사에서는 폐기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폐기는 어렵죠. 폐기까지는 어려울 거고 미국 정부에서 그래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밀었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폐기한다라 그러면은 미국의 위상과 그다음에 신뢰도가 깨지는 부분들이라 그것까지는 어렵고 보조금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지금 우려감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많이 떨어지고 지난주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보조금을 제일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게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공개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맞지만 그리고 이게 막상 목요일 날에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영향을 받았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조정을 받을 거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였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는 그래서 이 조정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지난주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얘기하고 바뀐 건 없어요. 다음 주 후반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바로 이번 주 왔죠? 그럼 이번 주 후반까지를 본다라 그러면 이제 오늘 월요일 지났으니까 화, 수, 목, 금 아직 4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에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4일 동안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미 저는 생각을 하고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조정이 트럼프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는 쪽이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가 됐을 뿐 얼마든지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테마주 장세다, 테마주 전성시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4주째,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수가 못 올라가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하락장은 아닌데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원래 테마주가 잘 움직여요. 그 지수가 조정받는다면 주도주 섹터들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시장도 주도주 섹터, 우리나라 주도주 섹터는 바로 IT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올라갑니다. IT는 대마불사예요. 결국은 다시 또 움직일 건데,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M7이라 그러죠. 뭐 애플, 뭐 메타, 뭐 등등, 뭐 아마존부터 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뭐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금 이 조정이 빨리 벗어나기에는
좀 일러요. 좀 이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뭐 0.8, 뭐 0.5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줘서 분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지금 흐름과 이 조정의 지금 폭과 각도를 봤을 때서는 여기서 바로 돌리기는 그러니까 바로 돌린다는 건 여기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뭐 잠깐 들어주는 척했다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정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래서 주 후반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고 FOMC가 31일 날에 있습니다. 그럼 30일이면 다음 주 이것도 수요일인가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장돼서 그때까지. 그래서 요점은 시장은 어차피 조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건데 거기에서 트럼프 이슈가 나오면서 그게 가해지면서 떨어뜨리기 좋은 이슈가 됐는데 과거처럼 폭락은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밀리는 폭까지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버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복잡한 이 많은 얘기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정받았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나 FOMC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야간에 선물이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해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1% 정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폭등은 아직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하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의 큰 주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시장이 그래서 좋다라는 거는 대충 알았고 지금은 당장 조정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테마주는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뭐 화장품 사고 싶다 잘 째려보겠다 떨어지면 사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업종 사고 싶다 떨어졌어요. 그럼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원전 테마, 전기 뭐 전선 테마 떨어졌어요. 그럼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떨어질 때. 지금 우크라이나 자원 관련 쪽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이미 했었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테마들이 모양이 좋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 이미 움직였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제약주가 좀 빠져야 됩니다. 제약주를 보세요. 제약주가 한 일주일 동안 흔들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약주 매매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원전테만 더 좋아요. 원전테만 결국 움직일 건데 근데 좀 더 다양하고 깔끔하게 움직이는 쪽은 아마 제약주, 원전테마 이런 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IT 섹터에 하이닉스가 죽지 않으면 시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하이닉스 차트 잠깐 보면 이것도 시장 얘기인데 SK하이닉스 자 이게 아마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빠져봐야 뭐 18만 원 이 이하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18만 원 이하로 끌어내리려면 일단 TSMC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에는 인텔 요즘에 자꾸 올라가죠. 얘네부터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박살날 일이 없거든요. 그 나스닥 시장도 한 이쯤으로 내려와야 얘도 한 18만 원 내려와요. 하이닉스 16만 원 내려와 18만 원 내려와 그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일단 그렇게 내려올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의 그 하이닉스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물론 이거보다 더 싸질 수 있지만 주식을 뭔지 모르겠다. 대형주를 사고 싶고 금액을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돈을 최소한 뭐 5억 단위, 10억 단위 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큰 분들, 그러니까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굴리는 분이 있다면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이닉스만. 1000억 물리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올릴 텐데 시가총액 150조짜리입니다. 이거 개인들이 이거 땡겨서 올리는 종목 아니에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지금은 조정받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겠지만 흔들려도 안전한 쪽은 얘입니다. 근데 왜 얘를 얘기하냐면 물론 아침 방송에는 이거를 차라리 물려라. 왜냐면 물려봤자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18만 원, 16만 원 내려와도 안 올리고 배겨요. 컨센서스 장난 아닙니다. 2018년도에 최고치의 당기순이익을 내년에 넘깁니다. 내후년에는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컨센서스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예정이고 이미 좋다라는 게 예상치가 아니고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냉장고도 안 팔고 신발도 안 팔고 가발도 안 팔고 얘는 오로지 반도체만 팝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난리죠. 내년 물량 다 완판됐다 그러죠.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은 하이닉스만 떨어지면 이거 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얘기 이런 얘기만 했죠. 21만 원 이하에서 그냥 이거 물려도 된다. 근데 IT는 지금 조종받고 있는데 안 죽는다. 하이닉스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이쪽으로 장기 하락으로 뭐 10만 원으로 박살 나는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 시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특히 IT 섹터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IT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요? 원래 테마주보다는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트럼프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면 IT 중 약세를 보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3%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2배 이상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IT가 나쁜 거냐? 아니다라고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IT를 좋아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또 공개방송 또 내일 장마감 또 4시에도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종목으로 얘기 넘어가서 자 기본 설명을 쭉 했으니까 자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추천주로 작년에 드렸던 거예요. SK 하이닉스. 자 작년에서 122,200,000원에 드렸던 건데 30만 원 갑니다. 실적 어마어마해요. 트럼프 IRA 그 감축법 내지는 뭐 폐기 논란 얘기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원래 트럼프가 2차 전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니고 그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사기다라고 또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화석연료에 일단은 더 관심을 더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지만 반도체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반도체는 좋아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반도체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의 시가총액 1, 2, 3, 4 다 봐봐요. 다 IT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없이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당근을 내밀면서 결국은 I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2차 전지도 뭐 트럼프가 뭐 나는 2차 전지 싫어 다 망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화석연료를 그게 더 경제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어렵게 뭘 해갖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비싸게 갔느니 자국에서 이제 가스도 잘 나오고 셰일 가스, 오일도 잘 나오고 셰일 오일,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거 잘 뽑아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값싸게 돌리고 그리고 그런 산업들 그쪽을 육성하기 위해 그쪽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쪽을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반대급수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피해주로 돼가지고 2차 전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뭐 그런 건데 반도체는 거기에 엉겨가지고 딱히 밑보인 게 아닌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시간이 지나면 뭐 실적으로 견인하면서 올라가든 하여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믿으세요. 30만 원 갑니다. 뭐 못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가면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쁘기랍니까? 지금 원래 이게 지금 4조인가 25조인가 지금 예상치가 2년 뒤에 나와 있는데 저 30조 40조 넘어갈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가장 역사상으로 돈을 가장 잘 벌었을 때가 18조 벌었답니다. 근데 지금 30조, 저는 40조도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AI 시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하이닉스는 걱정하지 마셔라. 이 정도. 아침에도 이 정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를 딱 보면서 이정수 전문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죽어서 떨어지면 10만 원 깨지고 8만 원 떨어지면 저를 욕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뜯어보고 그러니까 장기에서도 외통수라는 게 있거든요. 확실할 때 외통수에 걸리면 상대방의 그 왕이 그러니까 말이 일로 피해도 죽고 절로 피해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에서는 이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하이닉스 갖고 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대형주가 몇 개 있는데 비밀이고요. 자 다음 자 가운전선 자 이거 왜 빠지는 거냐?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미국의 나스닥이 빠졌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으면 그 얘네들이 배겨요. 떨어져야지.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고 삼성전자 상한가고 나스닥이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 많이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예요. 204%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니까.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자 다른 것들도 그러면 설명 다 똑같죠. 왜 떨어지는 거냐? 좀 전에 이유대로. 나스닥이 만약에 폭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40만 원 가 있는데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가 신고점을 못 가요. 그러면 그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정상입니다. 근데 IT는 죽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반도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기사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미국을 위해서 더 살려야 되고 더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뭐 등등등 있는데
미국이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것도 공개방송 다 얘기했는데 왜 미국이 혼자서 뭐 할 거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거면은 마이크론 키워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설명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다음 풍산. 자, 방산주 실적 계속 좋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떨어져서 그런데 근데 지금 IT 2차 전지 떨어진 거면 아주 양반이죠.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뭐 오늘 뭐 떨어진 것도 없죠. 이 정도면 뭐 다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뭐 포탄 수출 내지는 이제 구리 가격 뭐 상승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풍산인데요. 뭐 차트는 여기 전저점 지지하고 다시 조정받았다 시장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그런 느낌의 종목입니다. 일단 89.9% 얘도 뭐 수익이 적당히 나서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은 방산주들 제가 작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빼고 다 추천했는데 하나가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다 추천했었어요. 한다르텐도 추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요즘에 추천을 잘 안 합니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을 만하고요. 자,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얘도 뭐 이스페타시스랑 다를 게 없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 조정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트럼프 입김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 흔들리는 척 해야죠. 뭐.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거래도 안 실렸죠. 기가 외국인데 그대로 물려 있죠. 얘가 죽겠어요. 때 되면 다시 올라가요. 만약에 트럼프가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우리가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뭐 아니면 뭐 반도체 펀드를 만들겠다. 뭐 그럴 얘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인텔을 밀어주든 아마존을 밀어주든 뭐 애플을 밀어주든 뭐 하여튼 밀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뭐 갑자기 TSMC하고 합병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합병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하여튼 아니면 뭐 보조금을 내가 뭐 더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어쨌든 뭔가 좋은 얘기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를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IT는 대마불사. 이거 수급만 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올라갑니다. 좀만 더 참으세요. 조정받는 건. 자, YC. 자, YIK로 드렸던 아침에 불기둥 추천주였는데요. 235.5% 올라왔고 뭐 얘만 빠지겠어요, 지금. 최근에 빠진 게 뭐 미국 시장도 지금 IT주들이 최근에 막 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1.3%밖에 안 빠졌고 오히려 얘는 최근에 뭐 애플도 빠지고 그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할 때에서 얘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효자죠, 뭐.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안전하게 양호하게 그냥 뭐 가지고 있어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 리뷰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정말 계속해서 좀 몇 주 동안 짚어주고 계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황 분석 정확하게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GS건설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29,000원, 비중 10%이다라고 하는데 GS건설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면 17,800원입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은 매수가까지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29,000원 매수가인데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건설주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한 2주 전, 3주 전에 그러니까 여전히 악재들은 있어요. PF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가 있지만 저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잘 됐다. 바닥에서 악재가 나올 때에서 얘네들 안 빠지고 오히려 좋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쪽도 마찬가지죠. 그 인프라 관련 결국 인프라라는 거는 뭔가 그 돈을 넣고 돌리고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기반 사업들을 다지고 뭐 항만, 뭐 도로 건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 뭐 전기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하게 되면
뭐 앞으로의 뭐 나중에서 다 로봇들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월급 주고 다 인부 쓰고 다 이게 다 그러면은 돈이 흘러가고 다시 경제가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밥도 먹을 거고 쌀도 살 거고 그쪽 과자도 먹을 거고 피자도 먹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를 돌리겠다 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 하면은 결국은 건설주 그리고 건설주는 원전도 건설하는 게 또 건설주고. 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건설은 이제 침체고 뭐 그러지만 자 그래서 한 2주 3주 전에 뭐 PF 대출 여전히 뭐 악재가 있고 뭐 그럴 때에서 누가 상담으로 올려왔길래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자. 금리 인하는 결국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부 어느 특정 지역은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은행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주말에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서 반가워서 이런 이제 부가 설명을 했고요. 자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 바닥에 있을 때 GS 건설이 됐던 건설주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장도 좋고 그럼 순환매로서 건설 경기 인프라 투자 결국 뭐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테마주들이야 뭐 데모라든지 DIY라든지 뭐 결국은 뭐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거기 건설 회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건설은 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 이거 뭐 답도 없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사들도 지금 괜히 지었다가 돈도 못 받고 망하고 이런 지금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또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3주 전인가지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꼭 국내 건설만 볼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가든 아니면은 뭐 미국 건설로 가든 아니면 원전 건설을 하든 원전 건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건설주들도 나쁘게 볼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던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겁먹지 마셔라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건설주를 만약에 좋게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라 그러면 추천해드릴 텐데 저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듣고 나 그럼 건설주 사야지 지금 이정 전문가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제약주를 하시거나 IT 부품주 지금 많이 빠졌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쪽을 더 사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모양은 좋아요. 거래가 실리고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분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29,000원, 뭐 3만 원, 4만 원에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약 물고 버텨야죠. 시장을 믿는다면 여기서 뭐 하락장으로 내려가서 뭐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면 시장을 믿는다면 시장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좋다라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고 뭐 코웃음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시장이 좋은 게 맞거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추세를 딱 그리면서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 시장이. 근데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미국은 또 신고가를 돌파할 거고요. 트럼프가 어떤 인물입니까? 돈을 무지하게 뭐 미국에서는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도 웃기지 마 하면서 돈을 막 퍼대면서 쓰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인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쨌든 더 강대한 미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결국은 돈을 계속 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르죠. 이거는 막상 트럼프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돈을 열심히 풀고 아니 돈을 풀면 뭐랍니까? 금리를 예를 들어 뭐 50%를 때려요. 누가 돈을 빌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리게 되게 되면 건설주들이 다시 오를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물린 가격대인 4만 원대까지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는 이 약 물고 버티셔야 된다. 그쯤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요. 25,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2,280원이요. 네, 82,28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40% 돼요. 4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자, 오늘 삼성전자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83,000원입니다. 지금 턱걸이 수익권이다 보니까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지금 40%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더 빠질까 해서요. 뭐 빠진다고 해서 뭐 많이 안 빠질 텐데 그 정도는 뭐 대충 감지하고 계시죠? 네, 아니 그때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다른 IT주들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에요. 다른 IT주들은 예, 지금 한 2, 3일 동안만 하더라도 10%씩 빠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삼성전자 워낙 무거우니까.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뭐 PSK, PS코딩스 뭐 그 외에 뭐 유진테크 오늘 하루만 7%, 8%, 9%인가 빠진 것 같던데. 예, 다른 IT에 비하면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는 대형주인데 근데 IT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빠져봐야 여기 62선 정도, 그래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빠진다 확정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엄청 많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전저점 뭐 7만 5천 원 깨지고 이러면 얘는 7만 5천 원이 깨져도 다른 애들은 그럼 30%, 40%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IT주들.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길래 샀었거든요. 아, 그래서 더 사셨어요? 네. 일단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얘는 떨어진 것도 조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네. 막 올라가면 옆에서 많이 떨어졌다.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20% 떨어졌던 애들이 20%, 30%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20% 안 올라갑니다. 얘는 2%, 3% 올라가요. 다른 애들은 20%, 30% 올라갈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흔들려서 8만 원까지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8만 4천 원, 8만 5천 원 올라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얘 때문에 좋아지고 하이닉스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수익에서 얘를 절반을 팔고 비중을 줄이고 그럴 때에서는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IT 부품주나 아니면 8만 7천 원까지 갈 적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올라가는 폭이 작아요. 그래봐야 5%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원래 그래요. 20% 빠지면 20% 올라가고 30% 빠지면 30% 올라가고 그러다가 100%도 올라가고 그게 개별주의 원래 특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보신다라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9만 원, 10만 원도 나옵니다. 당장 올라오진 않아요. 징글징글질하게. 그 정도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올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왜냐면 얘가 지수 관련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IT만 보거나 실적만 보면은 이 진작에 벌써 TSMC 1조 달러 올라갈 때, 1000조 올라갈 때 이것도 삼성전자 한때는 비슷했거든요, 쟤네들이. 내년 초반기 되면은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라. 그러니까 IT로 보면은 이미 벌써 얘도 1000조, 2000조 갔어야 돼, 얘도. IT만 보자면. 근데 IT가 아니에요. 얘는 코스피예요. 예, 코스피.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수가 4천, 5천 갈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공매도도 치고 이거가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면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9만 원, 10만 원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걸 보시면은 그걸 보고 내년까지 보면서 가져가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같으면은 이거를 만약에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안 가져가요. 차라리 하이닉스를 바꿔서 가져갑니다. 그럼 매도를 절반만 매도를 할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수랑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갈 때 안 가요. 그게 좀 답답한 분. 물론 빠질 때도 안 빠지죠. 차라리 그럼 삼성전자를 내자도 절반을 매도하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네. 보관했다가 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수익이니까, 그렇죠? 수익이니까. 약간은 수익이지만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주면 뭐 2% 반등 주면은 그냥 좀 더 내뿜는 게 낫지만 1% 반등 주면은 좀 몰라 다시 미국 시장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움직이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바로 교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그 이후까지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요.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아시아고요. 네, 코아시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850원에 10%입니다. 8,850원에 1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5%대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8,5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코아시아 매수가가 지금 8,850원이신데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네네. 일단은 실적은 적자지만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움직일 때도 잘 움직여요, 얘가. 가벼워서 그런지. 시가총액은 2,300억짜리인데 근데 실적 시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자 있는 것들이 계속 쌓이면 안 좋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왔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받은 거 뭐 내일 당장 반등 주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내일 만약 나스닥이 잠깐 플러스 1% 정도 올라오면 얘도 9,000원, 9,5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뚫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나와야지만 얘도 10,000원을 뚫고 11,000원을 가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안 되니까 뭐 짧은 단타로 한 일주일 동안 내에서는 사고 팔고 한다라 그러면은 10,000원 전에 한번 수익 내면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딱히 뭐 네네. 나쁘다고 얘기할 부분들은 없어요. 뭐 적자는 뭐 감사 시즌이나 뭐 그때서나 네네. 조심하는 거고 이미 뭐 그거는 다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3, 4월 달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까지는 무난합니다. 매매하기. 네. 아, 예, 예. 근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매매 잘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적도 확인을 봤는데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들어봤으니까요. 매매하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서 종목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브 187,200원에 10%입니다. 하이브 18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하이브가 179,6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하이브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장 끝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의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크릿 노트 해가지고 움직이는 테마들 그다음에 섹터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의 관점과 저의 눈으로는 엔터주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불과 네. 지난주 얘기예요. 근데 딱 사신 가격대 보니까 최근에 사신 거 같네요. 맞죠? 네. 그걸 봤으면 안 샀을 텐데. 자, 만약에 오늘 공개 방송을 봤잖아요. 제가 네. 오늘 조선주 섹터에서 보다가 오 이거 좋다라고. 물론 하이닉스 사라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말고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그랬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잘못돼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를 살까? 하나오션인가요? 하나오션? 예. 뭐 다 조선주도 다 좋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그건 아니에요. 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렇죠. 아마 TV 보시면 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장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마다 이정수의 눈 혹은 뭐 이정수의 시크릿 비밀 일정 노트 이렇게 공개해갖고 종목 막 분석하다 보면 좋은 종목 찾아드리는데 자 방송 보시는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를 하이브랑 분석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네. H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이거든요. 밑에 거래 실리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다 강하죠. 네. 삼성중공업도 강하고 HD 현대중공업도 강하고 HD 현대미포조선인가 마림솔루션인가 하여튼간 뭐 그것도 강하고 조선주 다 강하면 HJ중공업도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지금 하이브하고 뭐가 틀리면은 하이브는 밑에서 뭔가 위에 천재 뚜껑이 지금 딱 닫혀갖고 올라가려고 하면 머리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얘는 지금 그거를 뚫고 안착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예. 지금 안착이 된 다음에 지금 조선주를 강하니까 하나 나쁜 거는 개인들이 많이 사서 지금 물량이 개인들이 많다는 하나가 단점.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오션 물어보셨잖아요. 예.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더 나았긴 한데 근데 만만한 쪽은 H중공업.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하이브를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저점이 깨지고 지금 이평선들이 머리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뚫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뚫기 전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공략을 했었다라면 아니면 이걸 뭐 본인 선택이 뭐 어렵다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마다 그렇게 공개 방송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건 좋다 이거는 안 좋다 이렇게 섹터별로 우크라이나는 좋다 화장품은 좀 별로다 뭐 원전은 괜찮다 뭐 반도체는 별로다 뭐 제약주는 최고다 뭐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꺾여져 내려가면서 줄줄줄 밀려 내려가는 이런 종목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공개만 잘 챙겨보시고요. 자, 하이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손절하세요. 예. 간단하죠. 일단 예, 예. 뭐 사신 게 뭐 됐다 비싸게 산 것도 아니니까 지금 종목들 빠진 것들 많은데 이걸로 물려서 이걸로 승부 보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엔터주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쉽지 않은. 그쵸, 그런 거 같죠. 예. 아니 그 19만 원에 사갖고 18만 3,500원이 저점인 줄 알고 5% 해갖고 했는데 계속 18만 원도 깨갖고 17만 원대로. 근데 뭐 지금 엊그저께부터 내려가더라고요. 최근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예. 그렇게 많이 깨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평선이 꼬여 있고 수급도 약간 지금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엔터주들이 다시 이평선을 깔고 강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복수하러 가시고 지금은 핫하다라는 뭐 조선기자재, 조선주 일단 그쪽도 좋고 뭐 제약주도 좋고 일단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도 그렇고 수급 상황도 그렇고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손실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들어봤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아,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6,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네, 근데 오픈했지. 오늘 공지가 떠서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공시가 나왔는데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장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 6%대 하락세 보이면서 17,91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문가님,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3자 배정이면 호재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호재고 뭔지 잘 몰라가지고.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 유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제 유상증자가 안 좋은 경우는 회사가 돈이 없어갖고 아, 네.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피가 없으니까 피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 피가 없으면 수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갖고 돈이 있어야 월급도 주고 전기도 돌리고 할 거냐 에어컨도 틀고 더운데 그렇죠? 돈이 없으면 누가 그렇죠 전기를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없을 때에서는 뭐 은행 대출을 받든 아니면 근데 은행 대출을 안 해줘요 대부분 안 해주니까 대부분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때려가지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악재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기사의 제목에 그러니까 내용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여기 보면 투자 유치잖아요. 투자 유치 성공 이거 다 호재거든요. 근데 호재인데 오늘 주가가 올라야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면은 시장의 그 호재보다 지금 트럼프의 악재가 지금 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그냥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건데 악재는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줄줄줄 걱정해야 되는 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벌써 5개월째거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5개월째인데 네. 다행히도 근데 매수 가격이
35,000원이 아니고 26,600원이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가 그 섹터가 HBM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CXL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IT주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들이 계속 좋을 전망이요. 앞으로 좋을 거라 얘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한 3개월 걸렸다가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이런 모양들을 보여줬는데 아, 얘도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6,600원은 제가 볼 때 크게 물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타기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네. 하이닉스가 폭등할 때 일단 FOMC 전후로 해서 일단 이번 주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하이닉스 25일 날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거 나오고 나서 좀 분위기 보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사에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네. 트럼프는 반도체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줘야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낙폭과대 종목들 막 올라가고 아, 그래야 이제 얘도 올라가니까, 그때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든 IT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인데 지금은 관망하시거나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공시 내용을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니, KT바텍. KH바텍. 자,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721원에 20%예요. 15,721원에 2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기준으로 종가를 살펴보니까 12,41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자, 폴더블 폰 관련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KH바텍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핸드폰 관련주 쪽인데 일단 네. 그 PCB 관련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근데 차트를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사서 지금 일부러 저렇게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수급은 많이 꼬였거든요. 최근 동안도 많이 꼬였고 15,000원으로 올라오려면 좀 시간 좀 걸리겠네요. 근데 버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버릴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갤럭시 AI 폴드 6가 10월 달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9월 아니면 10월일 텐데 그때 좀 이슈가 되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2달에서 석 달 기다려야지 이슈 나오려면 기다려야죠 뭐.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뭐 손절하는 의미는 없지만,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길게 보면 전저점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 자리가 이쪽인데 그 자리에서 이거 15,700원, 800원대에서 얼마든지 여기 전저점 자리 11,000원까지는 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입니다. 차트가. 차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차트가 깨졌으면은 더 약하고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렸다가 일단은 지지하고 반등 주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딱히 지금 핸드폰에 대한 이슈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핸드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아이폰이 16이 나오든 아니면은 갤럭시 폴드 나오든 그쪽이 나올 때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보유만. 아, 추가 매수 안 하니 더 낫겠어요? 추가 매수 해봤자 지금 의미가 없어요. IT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 FOMC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황 전망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개 방송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곧 추세를 회복할 테지만 당분간은 테마주 대응이 유효하겠다라고 들어봤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죠.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봐도 좋겠다 짚어주셨고요. 하이브는 차트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